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개정이 돼서 뭐 개정되면 출제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우선 교재 167페이지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교시쯤에 설명할 텐데 우선은 나중에 바뀐 것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공법만 바뀌지 않을 때 뭐 개론도 바뀌네요. 그래서 강의를 나중에 해드릴 가다가 또 미리 공부하신 분이 있을까 봐 싶어요. 7월 17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시행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요. 공고일 기준인데 지금은 뭐다? 시험일 기준이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시험 문제 작년에 5문제나 출제된 또 중요한 단원이에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보면은, 자, 우선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화폐. 자, 화폐의 시간 가치.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요것도 출제를 많이 하지만은 또 이 지문으로도 또 출제를 또 한 번 했었죠. 할인 기법.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화폐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자, 화폐의 시간 가치. 자, 화폐 시간 가치는 여러분 용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은 우리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할 때 그 단원이 제목이 뭐죠? 화폐 시간적 가치 배우셨잖아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자는 것은 비할인 기법.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할인을 하지 않는 거고 이건 할인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선 할인 기법으로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한번 출제했고 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도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 여기 한 7번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최근 10년 동안에.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또 되는 1순위인데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 우선 할인, 현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여러분 캐시는 현금이고요. 플로우는 흐름으로 번역했는데 여러분이 할인 현금 흐름을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 수지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 기법이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이제 여러분 배우시게 될 현재 가치법이 있고 또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현가라고 있어요. 현재 가치죠. 현가. 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또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투자한 금액을 구하는 현가 회수 기간법이 있는데 여러분 현재 가치로 또 할인을 하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2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단순 회수기간법, 그리고 어림, 세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걸 다 배우셔야 되는데, 우선은 단순 회수기간법, 우리가 어림세법, 비율분석법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215페이지 보시면은 정통적 분석기법이 나오죠. 자, 우리가 정통적 분석기법에는, 자, 이 정통적 분석기법에는 지금 거기 단순 회수기간법을 줄여서 간단히 회수기간법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현가 회수기간법은 반드시 뭐를 붙여야 돼? 현가는 붙여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한다? 단순 회수기간법. 그리고 회계적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정통적 분석기법인데, 자, 이 단순 회수기간법을 보면은, 단순 회수기간법,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시험 문제에 0년이 나오면은 현재를 말해요. 현재. 자, 현재 마이너스 3억 원이다. 마이너스는 돈 나간 현금 지출, 플러스는 돈 들어온 현금 수입. 그러면 투자를 현재 3억 원 돈 나갔거든요. 이 말은 현재 시점 투자한 금액이 3억 원이고, 투자로부터 1년 차에 얼마? 1억 원의 현금 수입을 얻었고, 또 2년 차에도 얼마? 1억 원. 또 3년 차에도 얼마? 또 1억 원. 그리고 또 4년 차에도 1억 원.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회수한데 얼마죠? 1억 해서 몇 년 걸린다? 3년 걸린다.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순 회수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단순 회수기간은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 몇 년 걸린다? 3년. 요거 작년에 출제했어.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 표가 주어졌거든요. 표 주어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요걸 잘 더해주면 되는데, 이걸 표를 보고 덧셈을 못해서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작년에. 그래서 계산 문제, 이렇게 표 주어져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15회 시험,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말도 출제했어. 또 우리가 시험 지문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다는 얘기죠, 작년에. 자, 투자 안에 회수 기간,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3년이다. 그럼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3년이고, 기업이 설정한 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이 5년이다. 그럼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투자 내 회수 기간이 3년이면 더 빨리 투자 금액을 회수했죠. 더 빨리 회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채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투자 내 회수 기간이 우리가 8년이다. 8년이고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 몇 년? 5년이다. 이번은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투자 내 회수 기간이 더 길어요. 더 길면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때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투자를 기각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결국은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아요. 작년에 그걸 또 출제했어요. 시험에는 길수록 나왔거든요. 그 뭘 해야 돼? 짧을수록. 그래서 투자 안에 회수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뭐한 거? 짧을수록 유리하다. 가장 짧을수록 회수가 빨라지니까 유리하다. 그 지문을 또 작년에 또 출제했어.
작년에 두 문제,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하나,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습니다. 단순 회수기한법이고 또 회계적 수익률법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24회 시험에는 이 회계적 수익률 개념을 출제했죠. 이 회계적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이라고 해요. 24회 시험에 또 개념을 출제했는데 평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회계적 수익률은 연평균. 자,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을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뭘로? 연평균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줘요. 매년 평균적으로 투자한 금액이라는 순이익이 기업이 또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 자, 여러분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5%인데 이 5%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뭐 8% 됐다. 그러면은 목표라는 수익률보다 더 높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뭔다? 투자를 채택을 해요. 반대로 목표라는 수익률이 5%인데 문제는 회계적 수익률이 뭐 3%다.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4에는 요 개념을 출제했고요.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회계적 수익률인데 여러분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내부 수익률법이죠. 이것도 회계적 수익률법이니까 비슷비슷해요.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해요. 그 시험 문제는 이것을 한 6번 출제했어. 뭐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걸 한 6번이고 정답 지문도 한 4번 출제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프린트 1번에 보시면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키워드가 지문상에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지문이 21회 시험 정답 지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하여튼 요거 많이 출제한다.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두 문제 출제했죠.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개념. 작년에 이쪽에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의 개념과 절차, 내용을 출제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문제 해서 두 문제 출제했어요. 다 말로 출제했어요. 요즘에 요거 설명이요. 최근 3년 동안 말로 출제했어요. 그전엔 다 계산 문제 나오다가 최근 3년은 이론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할 텐데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전체. 자,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3년 전에 정답 물었습니다. 전체 투자기간. 그러니까 전체 투자기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보유해서 처분할 때까지 기간. 그럼 10년 보유해서 처분하면 몇 년? 10년.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뭐를 반영한다?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우선 요걸 출제를 했고요. 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또 뭐를 기준하죠? 세전이 아니라 뭐를 기준? 세후 소득 기준. 세전이 아니라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후 소득을 기준.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 21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념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고 거기에 첫 번째가 뭐 나오죠? 순현가법이죠. 자, 순현가법 보시면은 순현가법의 개념이 어떻게 나오죠? 자, 순현재가치법을 줄여서 순현가법이라고 하는데 개념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 세후의 동그라미, 세전이 아니라 세후입니다.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밑줄. 자,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순현재 가치법 개념. 이것도 개념이 한 3번 나온 것 같아. 자, 그러면 작년에 정답 물은 게 있죠. 작년 정답이 바로 뭐를 물었냐 하면요. 순형가의 개념을 출제했어. 여러분, 순형가는 순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죠. Net Present Value, 약어로 NPV라고 해요. 자, 작년에 요 개념을 우리는 출제 28회 정답으로 물었어요. 예? 14회 시험에도 출제를 개념했거든요. 개념 많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 뭐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뭐라고 해요? PV.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PV라고 우리 약어로 쓰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돈 나간 겁니다. 현금 유출의 또 현재 가치를 우리는 현재 투자 금액 I로 표현합니다. 현재 투자 금액 I. 자, 이때 요 두 가지를 뭐 해줬다? 빼준 거 쓰죠. 그럼 작년 시험에 여기 정답이에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을 뭐라고 한다? 순현가. 작년 정답 지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그걸 출제한 거죠. 이때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 이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 자, 여러분 또 2년 전에 나왔어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 자, 2년 전 27회 또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은 자본 비용이라고 해. 자, 요구 수익률은 이 자본 비용을 말해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배울 때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에서 주어지는 외부 수익률이면서 뭐 주관적 수익률이야. 예?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에서 주어지는 외부 수익률이면서 주관적 수익률이야.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 누구냐?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얼마 요구하냐, 다른 사람은 요구하냐, 똑같을 수 없어요.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우선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의 판단 시점은 항상 무슨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출제 자주 되는 우리 조주현 교주에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진다. 이 지문 중요 포인트예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진다. 왜?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거 주의 좀 해두시고, 이때 14회 시험은 요걸 뭘로 출제했어요? 현금 유입을 뭘로? 수입. 현금 유출은 뭘로? 비용.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뺀 거예요. 14회 시험에 출제되는데 시험에 낼 때요, 여러분 가끔 우리 현가를 빼버려. 그래도요, 뭐가 틀렸는지 몰라. 출제 현가를 빼버리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은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현금 유출. 자, 현금 유출은 지분 투자액입니다. 아까 지분이죠. 여러분 지분을 뭐라고 해? 지분은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인데 뭐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대출금까지 포함하는, 내 돈에 대출금까지 포함하는 총 투자액은 아니라는 것.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자, 투자안이 하나다. 여러분 투자안이 하나. 단일 투자안이 하나하나.
또 독립적 투자. 자, 여러분 독립적 투자라는 것은 독립이란 말 들어갔잖아요. 영향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독립적 투자. 예, 각각 판단하라. 예, 투자 여러 개 있어도 각각 제각각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 이때 현재 가치가 0보다 큰가, 0보다 작은가. 자,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커요.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가 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순현가법에서 투자를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은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시험에 가끔 또 1로 출제를 많이 해요. 1이 아니라는 거. 투자 채택 기각의 판단 기준은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이 아니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독립적에서 이제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 있어요. 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다. 이때는요, 이 자, 우리 웰스 재산이죠.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 네. 자,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가장 큰 거. 그래야 부가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면 나머지 투자는 뭐다? 배제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호 배타적 투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뭐야? 선택하지 않고 다 배제시켜버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B, C 전부 순현가가 0보다 크다. 0보다 큰데 A가 순현가가 가장 크면 A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뭐야? 배제,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상호 배타적 투자예요. 다 0보다 크더라도. 자, 시험 문제 우리가 나올 때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투자 판단 기준, 하여튼 투자 분석 기법에서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 기준도 지문에 자주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확인해 두시고, 또 2년 전에 정답 물었죠. 2년 전에 또 정답 물었던 27회 시험의 정답이죠. A의 순현가가 1억 원이다. 자, A의 순현가가 1억 원이고 B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3억 원이다. 네? 3억 원인데 문제는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는 4억 원이 돼요. 이때 요 A에 투자했을 때 순현가, B에 투자했을 때 순현가를 더해준 것은 A, B에 함께 투자했을 때 순현가가 같아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가치 가산의 원칙 또는 가치 합산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가치 가산의 원칙, 가치 합산의 원칙인데 이 가치 가산의 원칙이 뭐 한다? 성립을 해.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죠. 왜? 금액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투자자의 투자자의 재산이죠. 투자자의 재산을 우리는 항상 극대화한다. 투자자의 부를 우리는 항상 반드시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이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해주는 방법인데 그것은 가치 가산의 원칙이 뭐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을 한다. 용어 같은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런 용어 출제 안 했는데 요즘 문제를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좀 약간 깊은 내용까지 출제를 하대요. 네. 옛날에 5, 6년 전에 이런 거 강의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깊은 내용까지 나오니까 이제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3, 4월 때 또 배울 용어가 있거든요. 더 깊은 내용. 근데 먼저 우리가 일반적, 통상, 뭐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다? 통상이죠.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법이 뭐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뭐다? 우수하다. 우월하다. 우수월하다. 요 지문이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는데 요 지문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3, 4월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예, 지금은 개념부터 우선 확인. 그래 좀 더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순형가법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수익성 지수법이 218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두 번째. 자, 수익성이라는 것은 profitability. 그리고 인덱스 PI법이라고 해. 자, 수익성 지수법은 PI법인데 이 투자안. 자, 투자안들에 있어서의 순형가는 같아요. 자, 투자안들의 순형가는 같다. 자, 예를 들어서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인데 순현재 가치가 전부 1억 원 같아요. 자, 여러분 전부 1억 원이니까 0보다 크죠. 자, 순형가가 전부 0보다 크니까 순형가가 0보다 크면은 투자를 뭔다? 채택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하겠어요? 고민해야겠지. 다 1억 원인데. 그럴 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용을 좀 어느 걸 이용을 하자. 우리는 요 수익성 지수법을 이용을 하자. 그럴 경우에 뭐가?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이 뭐 할 경우? 다를 경우를 확인해 보자. 자, 투자 금액 I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보자 이거죠. 자, 우리는 A에 얼마 투자? 10억 원 투자. B는 15억 원 투자. C는 20억 투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뭐를 선택하겠어요? A. 이것도 못 찾으면 좀 이제 큰일 나네. 상식적으로 실제 돈 갖고 투자하면은 A를 해야지. 자, 그러면은 우선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 또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독립적 투자안일 경우에 자, 수익성 지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PV를 뭘로 나눠줬죠?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I죠. 즉 무슨 얘기냐? 분모는 투자 금액의 I. 그래서 현재 투자 금액 이론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 유입은 돈 들어온 거 유출은 나간 건데 시험에 낼 때는요 유입 유출 요거 분모 문제를 바꿔서 출제를 해. 예? 그럼 또 잘 틀려요. 개념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분모는 유출, 분자는 뭐다? 유입. 주의해야 돼. 시험에 나올 때. 그러면은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우리는 뭐를? 1을 기준해서 판단해.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 1을 기준. 1보다 크냐, 1보다 작은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뭔다 채택을 해. 1보다 크면. 그리고 1보다 작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재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투자 의사결정 판단 중거는 뭐를 기준? 2를 기준. 시험에는 또 뭘로 출제하는 거야? 0으로 출제를 많이 해. 2를 수익성 지수법은 2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0이 아니라 2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는 어떻게 돼요? 상호 배타적 투자는 또 순현가가 뭐보다 여러분이 아까 순현가 보면 순현가보다 0보다 큰 투자에서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성 지수법도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모 분자의 비로 주어지죠. 분모 분자의 비로 주어질 때는 가치 가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비로 주어질 때는 비율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한번 A를 한번 볼까요? 자, A의 순현가는 얼마? A의 순현가는 지금 1억 원.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데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금액 10억 원. 자,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죠? 현금 유입의 현가는 1억에서 10억 대주니까 11억 원이에요. 그래서 A 투자의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인 11억 원을 우리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 10억으로 나눠줬다 얼마? 1.1. 1.1이 나와요. 예? 계산되겠죠? 자, 요건 얼마? C는 순현가는 PV에서 I는 얼마? 20억 원. 따라서 PV는 얼마죠? 20억에 1억 대주니까 21억 원. 그럼 수익성 지수는 자, PV는 21억 원. 투자 금액은 20억 원. 했더니 얼마? 1.05. 어리가 커. 1.1이 크지. 1.1이 1.05보다 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순현가가 똑같아도요.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는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현가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 예? 순현가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똑같다, 동일하다면은 뭐가 초기 투자 금액 I, 초기 투자 금액 I가 뭘수록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는 높다. 초기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는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갑니다. A 투자니 B, C 다른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런 변이계수 볼 때도 아파트 투자니 상가, 호텔 다른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봤죠? 변이계수를 상대적 표준 편차로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A가 B,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투자 금액,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를 비교할 때 우리는 A 투자니 B,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하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상대적 수익성이야. 상대적 수익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상대적 수익성을 측정해서 판단한다. 상대적 수익성이라는 걸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 자,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 중간에 자, 내부 수익률법 개념. 자, 내부 수익률법 개념은 15-1 추가 시험에 한번 출제했는데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자,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 근데 시험에는요, 뭐를 많이 출제하느냐? 시험에는 내부 수익률 개념을 많이 출제.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하여튼 내부 수익률 개념인데, 자, 1년 후에, 자, 여러분, 투자했어요. 현재 투자로부터 1년 후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얼마? 5,000원. 자, 현재 투자를 했어요. 자, 현재 투자 금액이 얼마? 1,000원. 예? 현재 투자 금액 1,000원. 이해하기 좋도록. 자, 현재 투자 금액이 1,000원인데 투자로부터 1년 후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얼마? 5,000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5,000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5,000원이 현재 얼마냐? 얼마요? 1승. 할인하면 1승이지. 1년 후에 5,000원이 현재 얼마냐? 1년 기간이니까 1승. 2년 후 뭐? 제곱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요게 뭐죠? 요게 뭐? PV지. PV. 요건 I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뭔다?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럼 여기에 뭐죠? 서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요 할인율. 이 할인율 M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그래서 여러분 작년 28회, 재작년 27회, 2년 연속 출제한 게 요거죠. 우리는 순현가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자본 비용을 사용하지만은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해?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큰 차이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그럼 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인 PV,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인 PV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뭐죠? I, 현재 투자 금액 I예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뭐 한다? 이렇게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개념 우리가 많이 나오고요. 25회는 계산 문제를 냈거든요. 여러분 요 각계에서 계산 문제. 현가.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 무슨 시점? 현재 시점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미래 가치로 또 2번 출제했어요. 8회 시험과 12회 시험에는 미래 가치로 출제했어요. 현재 가치입니다.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우선 주의해야 돼.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에 작년에 출제된 건 항상 잘 봐야 돼요. 순현가는 PV에서 뭐를 뺀다? I를 뺀 게 순현가인데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순현가는 얼마? 제로야. 순현가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뭐가 같다?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 3설 가면 요 그림을 이용해서 좀 깊은 내용을 배워야 돼요. 순현재 가치가 종축이야. 요 0을 기준으로 위에는 뭐죠? 플러스 값이고 밑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값이야. 자, 이때 여기는 뭐다? 내부
수익률 M, 요구 수익률 R. 자, 이렇게 주었죠. 이게 투자한, 지금 투자는 하나다. A라는 투자한 A의 순현재 가치 곡선이에요. 투자한, 뭐 예를 들면 A, 아파트의 뭐 순현가 곡선, 아니면 뭐 상가의 순현가 곡선. 자, 한 투자의 순현재 가치 곡선인데, 그림 보세요. 순현재 가치가 얼마? 0.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점이 어느 거? 이 점이잖아요.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이 지점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야.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야.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고, 순현가가 0이 될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이 점에서는 순현가가 0이 되면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 수익성 지수가 있어요. 수익성 지수는 또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건 얼마?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또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인데, 그러면 여러분 3년 전에 요거 출제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요거 출제했거든요. 자, 순현가가 0이면,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요 두 개가 같거든요. 두 개가 같다는 것은 수익성 지수 얼마? 1. 요 지문을 또 우리 출제를 또 했습니다. 요걸 응용해서 요 지문을 또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요 지문도 25회는 계산 문제로서 출제를 하고, 또 말로써도 또 출제하고. 네? 요 두 지문이 좀 자주 나오고요. 또 아까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좀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에서 외부 수익률이면서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 외부가 아니라 투자한 뭐다? 그 자체 내부예요. 투자한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그 자체 바깥 외부가 아니라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무슨 수익률이냐면 요거는 기대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은 이 기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했을 때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 여러분 시장 이자율인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보다 요구 수익률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겠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지문도 한 3번 출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답 지문도 우리가 출제했고요. 자주 또 출제. 투자, 판단, 의사결정 기준. 뭐일 경우에? 독립적 투자. 그러면 또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투자. 근데 내부 수익률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 기준 받고요. 또 여러분이 3, 4월 가서 응용을 배울 때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비교하는 걸 배우고요. 또 3, 4월 가서는 또 표를 이용해서 순현가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걸 배울 거예요. 왜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한 4번 출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4번 출제했는데 25회까지 출제하다가 26, 7, 8은 출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29회는 또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한번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개념 위주로 딱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219페이지
나오는 그 개념,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3, 4회 가서 고급 이론할 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0페이지에 어림세법. 자, 어림세법이 이제 나오는데, 어림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림잡아 얼마예요. 자, 어림잡아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분석할 때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자, 여러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합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 투자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뭐만 반영한다? 첫 해만 따져.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투자 첫 해만 따진다는 거. 네? 전체가 아니라 뭐다? 첫 해. 첫 해. 그리고 첫 해만 따지니까 뭐 첫 해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소득 이득만 고려하지, 부동산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고려한다? 소득 이득이에요. 첫 해만 따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림세법은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게 또 무슨 방법? 우리는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승수와 수익률의 개념을 우선 봐야 되는데, 승수는 투자한 금액. 자,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승수라고 해. 자,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그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다는 건 이 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그래서 승수값은 작을수록 회수 기간이 짧아져요. 작을수록 유리해. 이것도 여러분 26회 정답으로 물었잖아요. 하여튼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한 거야. 근데 반대로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분모는 하여튼 투자 금액 아니에요.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수익과의 비율인데, 수익률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유리하지, 당연히. 그런데 요 두 개, 승수와 수익률 두 개를 곱했더니, 두 수식을 곱했더니 1.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니까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운 거, 자,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 갑니다. 조, 순, 전, 후. 자,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조, 순, 전, 후. 네? 네? 순서, 조는 뭐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두 가지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조, 소득, 승수. 순, 소득, 승수. 전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러니까 여러분 승수 네 가지가 이렇게 암기가 돼서 조순, 전후. 여기 승수 네 가지예요. 자, 분모 분자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문제는 요 두 개는, 자, 여러분 순영업소득을 순수익, 순소득이라고 해요. 순영업소득을 순소득, 순수익이에요. 그런데 이제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까지는 뭐를 기준?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까지는 뭐를 기준? 총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해요. 총 투자한 금액은 내 돈, 자기 자본에다가 남의 돈, 타인 자본을 대주면 되죠. 예? 총 투자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번 주 배운 마지막에 보면은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로 넘어올 때 타인 자본,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에 부채를 갚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수익에서 갚아야 세전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갚아버리니까 뭐를? 세전 세우는 뭐를 대상? 자기 자본 대상. 여기는
뭐다? 지분이야.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 24회 시험 26회 그때도 말로 나오는데 요걸 막 바꾸는 거야. 시험 문제. 뭐를? 총은 뭘로? 지분으로 바꾸고 지분은 뭘로 바꿔? 총으로. 그럼 나중에 어디 틀렸는지 모르는 거야. 말로 출제 수시 24회 6회는 그러니까 말 나올 때 틀리면 안 돼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해. 지분 투자액. 투자 금액이 분자인데 두 개는 뭐? 총 투자액. 요 두 개는 뭐? 지분 투자액. 저번 주에 설명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모는 뭐다? 수익이야. 그 수익은 간단해. 수익은 간단해요. 수익은 앞에 승수 앞에 있는 게 수익이거든요. 승수 앞에 있는 게 수익이 전부 뭘로 가면 돼? 여기가 분모로 가면 돼. 그럼 암기 저번 주 배운 수식 하면 이거 하나가 저절로 암기되는 거예요. 자, 이때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뭐냐? 총투자한 금액. 자, 총투자한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구하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냐? 자본 회수기간. 여러분 문제 풀다가 자본 회수기간 나오면 요걸 구하네. 순소득 승수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에 한번 출제했고 또 계산 문제 할 때 자본 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4번은 나왔어요. 여기 서로 같다는 걸 아는 거. 한 4번은 출제한 것 같아요.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억. 총 투자한 금액 10억인데 총 소득이 2억이다.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인데 총 소득이 2억이면은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총 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5년. 나눠주니 5잖아요. 5년 소요된다. 되겠죠? 그럼 또 총 투자한 금액 지금 총 소득 2억이죠? 총 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영업 경비 비용을 뺐어. 뺐더니 순 영업 소득이 1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순수익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 10년. 어디가 크다? 어디가 커? 조순 어디가 커? 순이 크지. 26회 나왔잖아요. 요게 크지. 순소득 승수가 뭐보다?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얘기죠. 자, 여러분 대출 5억 받았어. 그럼 총 투자한 금액 10억에서 대출을 뺀 내 돈 얼마? 내 돈 5억. 내 돈 5억.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이 1억인데 순영업소득 1억인데 타인자본 대출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의 부채 5천만 원 갚았어. 그럼 얼마? 세전현금 수지는 5천만 원. 그러면 이 지분 투자액 5억 원을 세전현금 수지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했는데 몇 년? 10년 소요돼. 그럼 또 지분 투자 5억인데 세전에서 세금 납부했어. 세금 납부했더니 세후 현금 수지는 2,500만 원이다. 소득세 납부했더니. 그러면 5억 원을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20년. 또 어디가 커? 요게 크죠? 26회 시험에 요게 정답. 어떻게 났어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부동방이 어디가 커? 세후가 크죠? 이게 26회 정답지. 단순히 수식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 우선 기본 암기하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요거 근데 역수가 가야겠죠? 역수 관계잖아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죠? 종합환원율.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인데 요즘에 종합환원율로 출제하기보다는 여러분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느끼라고 다른 용어로 출제.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막 헷갈려서 잘 틀리는 것 같아. 자본환원율이라고 해. 종합환원율을 다른 말로 뭐죠? 자본환원율. 또 길게 얘기하면 종합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다 같은 말. 시험에 최근에는 어느 걸 출제한다? 자본환원율로 많이 내고 있어요. 자, 또 요거 세전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뭐다? 요 역수는 또 지분 한 해죠. 지금 한 해죠.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분 배당률이야.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인데
문제는 이 지분 배당률을 출제를 잘 안 해. 우리는 뭘로 출제하느냐? 이걸로 출제해. 지분 환원율. 머리 아픕니다. 왜냐? 자본 환원율과 지분 환원율 말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잘 틀려. 자본 환원율은 종합 환원율이고요.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이야. 너무 쉬운 용어 안 해. 여러분, 이 지분 환원율이 세전 수익률인데 세전 수익률로 출제를 절대 안 해. 뭘로 한다? 지분 환원율로 출제해버리지. 용어를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24회 시험은 또 요걸 출제했었죠. 역수가 뭐다? 세후 수익률. 그때 24회는 요게 역수인데 요걸 지분을 뭘로? 총으로 출제해서 24회 시험에. 그리고 27회, 2년 전에 계산 문제 출제해서 계산 문제 뭐? 세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를 27회 시험에는 출제했어. 그런데 문제는 26회는 말로 출제했고 24회도 말로, 27회는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 원래 중요한 거는요. 요게 중요합니다. 원래 시험에는 요게 중요해. 요 두 개. 요 두 개가 진짜 중요하다. 요 두 개가 원래 시험에 여기서 정답을 물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림세법 내죠. 한 문제 꼭 나와요.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오고, 예? 당연히 여기는 한 문제 나오지. 근데 저기는 몇 문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한 문제 아니면 뭐다? 두 문제를 출제해. 그런데 여러분 또 요 역수는 어디 갔어? 요 역수는 어림세법에 없어요. 이 역수는 그 다음에 배우는 어디 있다? 비율 분석법에 있어. 요거는 비율 분석법에 어디 있다? 총 자산 회전율이야. 총 자산 회전율. 예? 그럼 총 자산 회전율은 뭐죠? 투자된 총 자산이 총 투자 금액이죠.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조소득의 비율. 근데 시험에는요, 요거 조소득 대신에 순영업소득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 투자 금액은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인데 역수관계인데 요 총자산 회전율은 어디 있는 용어? 비율 분석법에 나와 있어요. 이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역수관계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올해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역수관계 요거 잘 이해를 하고요.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이론 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출제할 때, 요거 계산 문제 출제할 때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영업의 현금이 있죠? 요 수식에서 구해야 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시 쉬고 우리 비율 분석법 들어가겠습니다.